오늘도 왔는가? 오늘 하루도 힘들었을 텐데 술 한 잔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안주로 이야기 하나 해줄게. 2001년 5월 10일 서울 송정동에서 일어난 일이야. 송정동에 살고 있던 당시 4살이었던 김윤지 양은 인형 같은 이목구비에 인사성까지 밝아 윤지의 부모는 물론 주민들에게도 친딸처럼 사랑받는 아이였다고 해. 하지만 사건 당일 아이는 감쪽같이 사라져. 윤지는 아버지와 당시 6살이었던 오빠와 함께 산책을 나가 중랑천 방독을 걷고 있었어. 그러던 중 아버지는 혼자 조깅을 하려고 아들에게 잠시 윤지를 맡기게 되지. 이때가 오후 6시 30분경이었어. 30분쯤 조깅을 하고 돌아온 아버지의 눈에는 딸 윤지가 보이지 않았어.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들의 모습밖에 없었지. 아버지는 아들에게 동생의 행방을 물으며 나무랐지만 어린 아들은 그저 울기만 했어. 불길한 예감이 든 아버지는 즉시 가족들과 함께 중랑천과 인근 마을까지 샅샅이 뒤지면서 딸을 찾아다녀. 하지만 윤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고 결국 실종 신고를 했어. 그렇게 9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5월 19일 오전 6시경 송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폐지를 줍던 60대 김씨가 허름한 등산용 배낭을 발견해 문득 궁금해진 김씨는 배낭에 손을 댔는데 배낭은 굉장히 차가운 상태였다고 해. 곧 김씨는 배낭의 지퍼를 열게 되고 안에는 3개의 검은 비닐봉지가 단단하게 묶여 있었어.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김씨는 비닐봉지를 푸는 순간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어. 그 안에는 어린아이의 토막난 시체가 들어있었어. 굉장한 충격을 받은 김씨는 곧 경찰에 신고했지. 안타깝게도 발견된 변사체는 윤지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윤지의 집에서 약 500m, 실종 장소인 놀이터로부터 불과 200m 떨어진 곳이었어. 시신을 발견했을 때 상태는 매우 참혹했다고 해. 날카로운 칼과 톱으로 잘게 토막낸 사체는 냉동 상태로 3개의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고 왼쪽 코와 입에는 휴지가 채워져 있었으며 등에는 무언가에 눌려서 생긴 듯한 요철이 1.5cm 간격으로 일정하게 나 있었다고 해. 경찰은 등의 요철이 냉동실 바닥에 눌려 생겼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냉장고 모델까지 알아내게 돼. 무엇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시신의 하반신 일부가 사라졌다는 거야. 사체는 16등분 되어 있었고 발견된 배낭에는 그중 10등분만 담겨 있었다고 해. 그러던 중 5월 21일 오전 9시 30분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와 경기도 광주의 한 여관 종업원이었는데 객실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계속 들려가 보니 변기 안에 검은 비닐봉지가 걸려 있었고 안에는 어린아이의 엉덩이 같은 게 들어있었다는 내용이었지. 경찰이 출동해 사체를 회수한 결과 김양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침에 그 객실에 40대 남자가 투숙하고 나갔다는 결정적인 증언을 얻게 돼. 이후 경찰은 김양 부모의 원한 관계와 동일 수법 전과자, 아동 성범죄 전과자 수백 명을 토대로 탐문 수사를 하고 곧 4명으로 용의자를 좁히게 되지. 그중 당시 40세였던 최인구는 이미 1998년 2월 5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한 바가 있었어. 당시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어. 경찰이 최인구의 집을 덮쳤지만 이미 잠적한 뒤였어. 하지만 그 방은 이미 그가 범인임을 말해주는 증거들로 가득했다고 해. 경찰이 추정했던 그 냉장고와 동일한 모델이 있었고 바닥에는 김양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검출되었으며 낚시용 가방에서 어린이용 멜빵과 머리핀이 나왔는데 모두 윤지의 것으로 확인됐어.
부엌에는 시신의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칼과 톱, 도마가 잘 씻은 채 정돈되어 있었고 시체를 담았던 것과 같은 비닐봉지도 발견됐지. 곧 최인구가 근무하던 공장에서 월급을 수표로 받아갔다는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와 5월 29일 한 여관에 숨어있던 범인을 검거했어. 술을 좋아했던 최인구는 범행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그대로 중랑천 둑방길 벤치에서 잤다고 해. 일어난 범인은 혼자 있던 윤지를 발견하고 범행을 결심했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접근했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돼. 하지만 자신의 생각보다 저항이 거세 성폭행이 실패하자 화가 난 최인구는 윤지의 목을 조르고 아이가 코피를 흘리고 거품을 토하며 발작을 일으키자 당황한 최인구는 코와 입을 휴지로 막아 김양을 살해했어.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집에서 여러 토막으로 절단한 후 냉동실과 냉장고에 나눠서 보관했다고 해. 그리고 4개의 비닐봉지에 사체를 나눠 담고 3봉지를 배낭에 넣어 송정동 주택가에 유기했지. 나머지 1봉지는 이틀 후 경기도 광주의 한 여관 변기속에 유기했어. 최인구는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해도 성폭행 혐의만큼은 완강히 부인했대. 경찰은 김양의 특정 신체 부위 2곳에서 범인의 정액 반응이 나왔다는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고 그제서야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실패했고 아이가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겁이 나서 살해했다. 라며 인정했다고 해. 김양을 재우기 위해 수면제를 무려 5살이나 먹인 사실도 밝혀졌어. 최인구는 범행 동기가 돈이었다고 했지만 범행 이후 김양의 부모에게 단 한 통의 전화도 걸지 않은 걸로 보아 애초부터 목적은 돈이 아니라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아이의 몸이었을 것으로 추정돼. 범인 최인구는 살인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이 구형되었지만 2001년 10월 19일 1심에서 항소했고 2002년 1월 30일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최종 확정 판결됐고 현재까지 복역 중이야. 정말 안타깝고 어이없는 끔찍한 사건이지. 세상만사 이야기 듣고 싶으면 괴담포차로 오거라.